갑자기 어둠에 뒤덮이고 울음을 울 때 먹구름 자락이 머리에 닿듯 낮게 가라앉을 때 커다란 빗방울 바위 쏟아지듯 와라 퍼부어질 때 온몸이 날릴 듯 세찬 바람 차게 휘몰아칠 때 나 그대와 웃든 그 손을 놓지 않고 태풍 속에 지켜줄 수 있을까. 나 그대를 끝내 놓쳐버리지 않고 우리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네,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장마감 방송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구축 및 리스크 관리자 배프로와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또 기분 좋게 체크를 했으며 앞으로 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 가져보는 시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프로입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와 연준 위원회 매파적 발언에 따른 미국 증시 하락 여파의 약세로 출발했죠. 자, 하지만 장중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 기대감과 부동산 규제 정책 기대감에 따른 중국 증시 강세의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울러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은 악재를 선반영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을 했고 그로 인해 외국인의 현선물 모두 유입되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으로는 중국발 수요 감소 우려로 연중 저점을 기록했던 국제 유가가 부양책에 힘입어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오늘 4일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지난 10월과 동일한 규모의 감산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려온 정도 유가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가 있죠. 11월 독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잠정치와 1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왔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진행된 리카르토 ECB 총재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고점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경제지표의 해석에 이견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니 내일 시장은 배프로와 정프로 둘 다 더 철저하게 시장 방향성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 인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왜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왜 외국인들이 약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왜 매수 유입이 많았는지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좀 포인트 잘 집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오후 장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이 체크를 했었어야 됐고 제일 좀 중요 포인트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는 특징 뉴스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은행주 주가 장중 강세,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기대감에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라는 뉴스를 지금 확인하고 계신데요. 전일 언론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금융지주의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에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 원장은 은행 금융지주의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 및 가격 결정 등의 금융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나서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며 밝히면서 우리 금융당국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만 작용하겠다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감독 행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특징으로는 은행주들의 배당 수익률이 연간 6에서 8%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유동성 지원으로 연내에는 금융사 유동성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이달 말과 12월 초 배당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금융주 우리가 시장에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은행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말씀드리면 제주은행, KB금융, 하남금융, 지주 등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배당주들 한번 신경을 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 오늘 하루 또 어떤 식으로 이슈들이 진행이 됐고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체크해 주신 이제 정프로님에게 다들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박수 짝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설명 또 종목 설명이지만 한번 지수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희 조금 체크 포인트, 어떻게 보면 체크메이트는 하나의 핀 포인트는 중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상해 종합은 2.3% 상승이 되었고 홍콩 항생은 연중에 이제 시장에는 4%, 4.10%까지도 올랐다가 현재 4%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만 해도 중국 관련으로 해서 리스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날 증시에도 중국 관련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미 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저희를 살려줬던 뉴스들이 몇 개가 떴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일 크게 반등세를 보이게 해줬던 뉴스, 코로나 브리핑 항생치유 상승폭 눌려 4.3%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으로 해가지고 긴급적으로 이제 성명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호재가 갑작스럽게 긴급으로 떠서 지금 우리는 상당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고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얘네는 바로 브리핑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어쨌든 공산주의이고 정부의 힘이 상당히, 중앙정부 힘이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권위적이고 지배적이고 독재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까지 브리핑을 하면서 한 번 더 지금 주춤하게 만들고 아니 그 국민들을 위로하고 심신하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일단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자, 중국 봉쇄 항의 시위에 백악관 평화적 시위 권리 지지 상황 주시. 자, 지금 중국은 옛날의 중국과 다릅니다. 자, 옛날에 중국은 힘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은 땅은 넓고 인구는 많았으나 아시아에서는 먹혀줄지언정 세계에서는 먹히지 못했고 빈공국 중 하나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옛날 중국의 지위, 땅은 넓고 인구는 많지만 개발도상국으로 봐야 됐다. 현재 중국의 지위, 세계 2위 경제 및 군사 대국입니다. 자, 아무 눈치 안 보고 개발만 할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니라 현재는 미국과 눈치 싸움을 해야 되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눈치 싸움을 해야 되는 위치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압도적인 1위가 아니고 압도적인 2위도 아니기 때문이죠. 자, 지금처럼 상승추이가 계속 된다면, 발전한다면 중국이 어느 순간에 미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의 포지션이 달라요. 자,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아픈 역사 중에 하나인 천안문 사태 등 관련을 해서 정말 큰 반란이 있었거나 이슈가 있었을 때도 얘네는 독재로 다 그거를 무마를 시켰어요. 그리고 역사를 없애고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중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2위 경제 및 군사 대국이면서 현재처럼 전 세계 인프라가 발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한번 시위가 일어나고 중국 내에서 시위가 일어난 것을 예전처럼 그냥 독재로 밀어버린다? 자,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되고 상당히 욕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은 지금 상당한 눈치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코로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봉쇄하면서 이런 것들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당히 다른 나라들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면은 시진핑 관련으로 해서 이미 리스크가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연임 관련 리스크 이미 발생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은 예전과 달라서 이렇게 긴급 성명하고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겠다. 조금 더 너희들의 말을 따르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독재 정치를 지금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북한과 달라요. 얘네는 북한과 다릅니다. 북한처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세계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세계한테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돈을 만진 사람은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눈치를 보고 있다. 어쨌든 그 덕에 우리도 호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저희 보유 종목들 상승 추이 한번 보시죠. 자, 알티캐스트 4.5% 상승, 하이브 4.3% 상승, 신화콘텍 6.6% 상승, 국일재지 8.1% 상승, 넥스게임즈 1.8% 상승. 상당히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각각 하나하나씩 큰 이슈는 없었어요. 하나씩 큰 이슈는 없었지만은 여기서 오늘 좀 체크를 해볼 만한 거는 하이브와 국일재지. 자, 중국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 세계적으로 눈치를 보고 하나씩 풀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엔터 관련주들은 한한령 관련해서 상당히 와, 이거는 이제 다시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어서 무거운 종목이지만은 4%대까지나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일재지. 국일재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며칠 전부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호응이 나오고 있죠. 정책 민감주나 다름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국일재지도 이만큼이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국일재지 정책 관련 방향성 잡고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는 다 알고 추천드렸다. 한순간의 단기 이슈가 아니었다 라는 거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요. 자, 지금 저희 종목들 거의 다 수익권이거나 보합권이실 거예요. 수익권인 종목들이 더 많으실 거고요. 자, 말씀드렸죠. 12월 달에 상여금 챙겨드리겠다고.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오늘 하루 너무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다들 어제 뭐 축구는 져서 기분이 우울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뭐 경우의 수가 남아있다고도 하고 오늘 또 하루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정말 너무나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 이제 마지막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하루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 잘 하고 내일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 다들 고생하셨고 내일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